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올해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 수가 5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공 분야 외에도 곳곳에서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는 등 전체적인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방과 사회보장 행정 등 공공 분야에서 월 200만 원도 못 받는 취업자 수는 38만 7천여 명. 작년 상반기보다 4만 5천 명 많은 것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취업자 수는 3만 7천 명이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폭만 놓고 봤을 때 2014년 이후 처음 저임금 취업자에 추월당했습니다. 면면을 살펴봐도 청소와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단순 노무 노동자와 임시 일용 노동자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고용의 질이 떨어진 것은 공공 분야만이 아닙니다. 지난 8월 기준 전체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는 1년 전보다 3만 6천 명 늘었는데 동시에 비정규직 비중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던 300인 이상 민간 대형 사업장도 7년 만에 처음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등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은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최근에 정부 정책이 질보다는 양적인 측면에 좀 주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양과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그런 정부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 진단과 반대되는 지표들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외형적 성장만을 키운 일자리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여성을 뽑지 말라고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던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박 전 사장의 지시대로 여자 대신 남자를 뽑기 위해 31명의 점수가 조작됐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2015년 직원 채용 당시 예비 합격도 못할 점수인 A씨를 뽑으라고 인사부서에 지시했습니다. 남자이고 군대를 다녀왔다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A씨를 뽑기 위해 9명의 성적은 조작됐습니다. 다음 해 채용 때는 여자를 뽑지 않겠다는 방침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박 전 사장은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끊어질 수 있으니 탈락시키라며 점수 조작을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합격 점수였던 여성 지원자 7명이 떨어졌고 불합격권에 있던 지원자 8명이 합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남자였습니다. 박 전 사장은 신체적, 물리적인 업무 적합성을 고려해 적합한 인재를 뽑으려고 했을 뿐 여성을 차별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다른 업무에 비해 위험하다는 사정만으로 여성을 배제하고 대신 남성을 뽑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사장이 이사 시절 가스 안전인증 기준을 바꿔주는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건설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00여 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기획 감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5일부터 18일까지 사업장의 자체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자율 개선토록 하고 1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는 사고 위험이 큰 곳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벌일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건설 현장에서 기본 안전보건시설과 겨울철 사고 예방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처벌과 작업 중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올해 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행정은 국회, 중앙, 지방행정기관, 수사사법기관 등 주요 공공부문을 포괄합니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행정 분야에서 한 달에 200만 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취업자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38만 7천 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만 5천 명 많았습니다. 이는 저임금 일자리, 단순 노무직, 임시 일용직 등 종사자가 공공행정 분야에서 급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오는 22일 출범합니다. 민주노총의 참여가 늦어지면서 불안전 채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조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연금 개편과 노동자 권리 등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22일 공식 출범합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 산하 실무협의회는 지난 2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 6개 주체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시급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경사노위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로써 2년 11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기구가 복원됐지만 민주노총의 참여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실무협의회 위원들은 민주노총의 참여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노총 측 위원은 유감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참여를 끌어내 완전체로 출범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지난달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내부 의견이 갈리면서 참여 여부를 결론짓지 못했고 내년 1월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민주노총 측 위원을 제외한 17인 체제로 출범하게 됩니다. 경사노위는 다음 주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식 출범과 본위원회 개최 일정을 추인하고 제5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 문제와 위원 구성 등을 논의합니다. 민주노총은 본위원회에는 불참하지만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에는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의무화했기 때문인데요. 은행들은 위험대출의 경우 영업점이 아닌 본점에서 심사하고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자료까지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대출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은행들은 DSR이 70%가 넘는 위험 대출은 영업점이 아니라 본점에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DSR이 90%를 넘는 고위험 대출은 사실상 거절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직장인이 인터넷이나 시중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비대면 대출 한도는 늘어납니다. 그동안 비대면 대출은 대출자 소득의 95%만 인정하고 이마저도 5천만 원으로 한정했는데 이 규정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위험 부담이 없는 은행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DSR이 70%를 넘어도 대출해주고 대출액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은 원천징수 영수증과 같은 증빙소득이 없는 대출자의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인정소득부터 이자와 배당금, 임대료 등 신고소득, 농업자료 등을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출 특혜가 있었던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의 경우 소득 증명이 안 되면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줄면서 2009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이들 산업의 하청업체가 많은 중소기업으로 어려움이 번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지난 2월부터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외환 보유액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027억 5천만 달러로 9월 말보다 2억 5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한은은 달러화 강세 탓에 기타 통화표시 외화 자산을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이 줄어든 게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8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견본주택에 주말 동안 많은 방문객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높은 분양가에도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들까지 몰렸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에도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열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우성 1차 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견본주택.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15억 원을 훌쩍 넘는 고가의 아파트지만 지난달 31일 개관 첫날부터 주말까지 방문객이 몰렸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려면 최소 8억 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지만 청약제도 개편 전 막차를 타려는 1주택자까지 겹쳤습니다. 비싼 분양가지만 주변 시세보단 저렴하다는 평가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 역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강남권의 우수한 입지와 뛰어난 상품, 관심 고객들의 반응을 봤을 때 청약 경쟁률은 양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성 1차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이번 주 전국에선 만여 가구가 분양 예정인데 경기도 의정부와 하남 등 수도권 물량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9.13 대책에 따라 이달 말부터 무주택자를 우선하는 청약제도 개편안이 적용되는데 이번 분양 물량들은 이러한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청약제도 시행 전 마지막 분양 물량을 잡으려는 1주택자들의 움직임이 특히 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새 아파트에 대한 공급 부족, 그리고 분양가의 메리트 등으로 인해서 최근에 분양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인기 지역 중심으로 해서 높은 성장률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대출 규제로 기존 주택 시장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신규 주택 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할 전망입니다. 야담뉴스TV 곽준영입니다. BMW 화재 사고로 불거진 자동차 결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피해액의 최고 5배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10배에서 20배까지 논의가 있었는데 금액이 낮아지면 제조사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최고 5배로 정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자동차 안전상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않아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을 최대 5배로 정했습니다. 또 자동차의 제작 결함 여부 입증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에 지우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자동차 부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특히 BMW 화재처럼 같은 차량의 사고가 빈번하게 난 경우에는 피해자가 나서지 않아도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손해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추진됐지만 배상액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제조사의 부담이 커지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반영된 건데 제조사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 소비자 배려나 또 보호는 물론이고 이 국내 시장에 좀 얕보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벌금 내고 말지라는 인식을 줍니다. BMW 차량 화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배상액을 지급하는 집단 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충격적인 영상들이 속속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버젓이 폭행이 이루어지는 영상들인데요. 이 가해자는 다름 아닌 회사의 경영자들이었습니다.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얼마 전부터 관련 영상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영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도한 것은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이었는데요. 해당 영상엔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양진호 회장에게 끊임없이 뺨과 머리를 맞는 등의 장면이 나옵니다. 남성이 무릎을 꿇은 뒤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건 폭행을 당하는 남성이 이 회사의 직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해당 영상이 더욱 논란이 됐던 건 양진호 회장이 기념품으로 남기겠다며 사내 카메라맨을 통해 직접 촬영을 지시했다는 거였는데요. 이 사실만으로도 직원을 폭행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영상에 대한 파문이 더욱 커졌는데요.
직원이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이유는 더 황당합니다. 인터넷 고객 게시판에 양 회장을 풍자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였죠. 결국 해당 직원은 사건 이후 충격으로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해당 건물 근처에만 가도 가슴이 떨리는 등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으며 현재는 아예 업계를 떠나 지방에서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폭행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양진호 회장은 굴재 로봇 제조 기업을 경영하면서 과학계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기업인이었잖아요. 네, 양진호 회장은 한국 로봇 제조 기업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자 국내 웹하드 업계 1, 2위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놀이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자비로 수억 원을 들여 세계 최초로 인간이 탑승할 수 있는 직립보행 로봇을 만들어 한국의 일론 머스크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문학계에서는 홀로 이태준 문학상의 창작 지원금도 후원하며 다방면에서 인지도가 높았던 인물이라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영상을 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동료가 폭행을 당했는데도 이를 말리지 못했던 다른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요. 직원들이 말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라는 건 이 사내에서 양 회장의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진호 회장은 신입 직원과의 회식 자리에서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기도 하거나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생닭을 도살하도록 지시하며 일한 과정을 카메라에 담아두기도 했는데요.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를 해도 시정은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거죠. 네, 또 게다가 지금까지의 선례를 통해 경영자를 말리거나 고소를 해도 달라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이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도 현장에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예가 있었죠.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인 교촌 F&B의 신사업본부장인 권모 씨가 지난 2015년 3월 대구 한 음식점 주방에서 소속 직원 멱살을 잡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당시 찍힌 영상을 보면 권 씨는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권모 상무는 권원광 교촌 F&B 회장의 육촌지간이자 교촌치킨의 신사업본부장인데요. 이 폭행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건 권모 씨가 3년 전 해당 폭행 사건으로 퇴사를 했다가 1년 뒤 다시 재입사했기 때문입니다. 재입사 후에는 상무로 승진하며 오히려 이전보다 승승장구한 길을 걸으며 회사 내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결국 씁쓸한 결말이 됐군요. 경영자들의 폭행 논란은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영자들의 폭행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건 8년 전 발생한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 전 물류회사 M&M 대표였던 최철원 씨의 맥갓 폭행 사건이었죠. 시위를 하던 화물 차량 기사를 사무실로 불러들여 폭행한 뒤 맥값을 건넨 사건은 당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 씨는 경찰에 구속됐지만 결국 2심에선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는데요. 올해도 경영자들이 연루된 폭행 관련 뉴스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정당한 처벌을 받은 사건은 없었습니다. 양진호 회장의 폭행 사건 역시 경찰이 수사하기로 했지만 이번엔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다간 경영자의 덕목 하나에 돈 없는 갑질, 쉬운 처벌을 넣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자조적인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영자들의 폭행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던 건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음에도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준 제보자들 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늘 제보자들의 용기가 무색하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마는데요. 일부 경영자들의 갑질 폭행과 이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선 앞으로 법의 엄격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